네, 반갑습니다. 지선우입니다.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칩 구매를 국가 차원에서 막고 미국 정부가 AI 칩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자 중국 기업들이 AI 칩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사실, 제 전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시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 대기업인 알리바바가 앞장서서 엔비디아를 대항할 칩을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칩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기술의 우위와 중국 국내 공급 도적이라는 상황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데, 7월 중국의 판매 허가를 받은 엔비디아의 H20 칩의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기술 산업이 미국 칩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나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와 같은 기업들을 소환하여 H20 칩 대신 중국 내 칩을 사용하라고 압박하였는데, 이러한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술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칩을 계속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웨이와 캠브리콘 같은 경쟁업체 공급이 제한적이고, 엔비디아의 칩이 결국 국내 제품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력 차이는 어쩔 수가 없죠. 또한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용 블랙웰 기반인 B30 칩을 새로 제시하였습니다. 얼마 전 엔비디아는 블랙웰 GPU의 약 80% 성능을 제공하는 B30 칩을 설계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성능을 낮춘 블랙웰이라면 중국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밝힌 조건에 맞추기 위한 절충안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일부 중국 기업들은 샘플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장애물에도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올해 중국 내 엔비디아 칩 수요가 15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통계가 나와주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엔비디아의 매출 중 13%가 중국 시장에서 나왔죠. 이는 절대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컴퓨팅 시장으로 내년부터 AI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된다면, 이러한 큰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회사의 매출 구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엔비디아 같이 큰 회사인데 그럼 중국 말고 차라리 다른 시장을 공략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되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국은 단순한 매출 그 이상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장비 도입 제약에도 불구하고 고사양 칩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빠지면 그 자리를 다른 기업이 채우게 될 텐데, 엔비디아의 CEO는 그 자리를 사웨이가 차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죠. 현재 전 세계 AI 개발자의 절반은 중국에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AI 개발자들이 몰려있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지 못하면 미국이 AI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잃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 중국 시장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개발자를 확보한 플랫폼이 AI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칩을 이용하는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의 수다를 통해 독보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 중국 기업이 기술 격차를 좁히며 지금의 엔비디아 생태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엔비디아가 꾸준한 실적 성장을 이어가고 이 AI 산업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될 전략적인 거점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 모든 AI 서비스들은 데이터 센터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챗GPT 같은 것들이요, 이 데이터 센터 안에는 수많은 컴퓨터 칩이 들어가는데, 그 핵심 기계가 바로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즉 전세계 AI 공장 대부분이 이미 엔비디아 기계로 지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AMD나 중국산 칩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텐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기 위해선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고 전력과 냉당 네트워크까지 엔비디아 칩에 맞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칩으로 갈아탄다라는 것은 마치 완성된 자동차 공장에서 모든 기계를 싹 다 바꾸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돈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 엔비디아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AI 개발자들이 쓰는 프로그램과 툴은 대부분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시스템에 맞춰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 방식으로 이미 교육을 받았고 모든 매뉴얼이 엔비디아 기준으로 짜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칩으로 바꾸면 코드를 다 새로 짜야 되고 시간과 비용이
돈이 크게 낭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까놓고 말해서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좋은 새로운 칩이 이렇게 딱 나온다고 해도 기업들은 그냥 엔비디아를 쓰는 게 비용적, 시간적 부분에서 훨씬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중국 기업들이 성능을 떠나서 쉽사리 자국 AI 칩을 사용하기 꺼려하고 엔비디아 칩을 원하는 이유가 있죠. 정리하자면 지금의 AI 부분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합니다. 그 기반은 엔비디아 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AI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엔비디아의 매출과 이익은 구조적으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단순히 반도체 경쟁이 아니라 인프라 전체를 장악한 기업의 독점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이 AI 칩 개발을 계속하고 투자한다면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미 AI 반도체의 표준을 만들어 놓은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생태계가 결합된 엔비디아를 단순히 칩 성능으로만 대체하긴 어렵다라는 거죠.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가 엔비디아 칩에 맞춰 설계된 이상 시장의 주도권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칩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를 공급하는 기업이니까요. 이 점을 이해해야지만 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에 주목하는지 쉽게 납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들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